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걱정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대장암이 왜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젊은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대장암은 가장 높은 발병률을 자랑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은 대장암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한 국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20대에서 40대까지의 대장암 발병률이 42개 국가 중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장암이 더 이상 고령자의 병이 아니라 건강한 젊은 사람들에게도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대장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영양학 및 면역학 분야의 권위자인 김민수 교수에 의한 분석에 따르면 그 핵심 원인은 바로 우리의 면역 시스템, 특히 장에 존재하는 면역 시스템에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약 70-80%의 면역 세포는 장에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외부의 세포들, 특히 암세포를 인식하고 제거합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성됩니다. 하지만 면역 시스템이 강하면 이러한 세포들은 즉시 파괴됩니다. 반대로 장이 손상되어 면역 시스템이 약화되면 유해한 세균이 번식하게 되고 암세포는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자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20년, 심지어 40년이 지난 후에야 암 덩어리가 CT나 MRI와 같은 진단법으로 발견될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야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사실 그 암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몸속에서 조용히 존재해온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보존료가 포함된 음식, 대기오염, 수돗물의 화학 물질 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이 이들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강력한 면역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면역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건강한 장입니다. 따라서 암과 만성 질환을 예방하려면 장 건강을 돌보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암뿐만 아니라 만성 염증, 면역 질환, 알레르기, 심지어 우울증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을 돌보는 것은 전신 건강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조정하여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병 치료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연적인 저항력을 키우는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잘못된 고기 섭취 습관입니다. 김민수 교수에 따르면 고기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현대인들이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고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식으로 요리하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인간의 몸은 하루에 일정량의 단백질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체중 1kg당 약 1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인 사람은 하루에 약 60g의 단백질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양의 2배, 심지어 3배를 섭취하고 있으며 특히 파티나 저녁 식사, 외식 시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문제는 이 과잉 단백질이 몸에 저장되거나 에너지로 축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 단백질은 대사되어 배출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간, 신장,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줍니다. 이 과정은 단지 낭비일 뿐만 아니라 유해한 독소를 생성하여 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늦은 밤에 고기를 먹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쌀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은 대개 12시간 만에 소화되지만 고기, 특히 붉은 고기는 완전히 소화되기까지 45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밤에 고기를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들면 소화 시스템은 밤새 활동해야 하고 나머지 신체는 휴식을 취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장은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여 염증, 가스, 소화불량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고기 요리 방법입니다. 한국인들 그리고 아시아인들은 종종 고기를 숯불이나 기름에서 고온으로 구워 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라는 화합물이 생성되며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입니다. 또한 타서 그을린 고기 부분에는 벤조피렌과 같은 강력한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주 타버린 고기 부분을 먹으면 특히 몸이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장에서 암세포가 자라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김민수 교수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오해라고 경고합니다.
몸은 수년 동안 손상을 축적하고 있으며 면역력이 약해지면 암덩어리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접근 방법은 고기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즉 하루에 필요한 적당량의 고기만 섭취하고 한 끼에 몰아서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기는 낮에 먹고 늦은 밤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를 굽거나 튀기지 말고 삶거나 찌거나 저온에서 구운 방법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경우 두부, 발효된 콩, 찐 생선 등 식물성 단백질을 추가하여 장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적당한 고기 섭취, 저지방, 타지 않은 고기를 포함하는 식사를 하루 종일 분배하면 장이 제대로 휴식하고 면역 시스템이 회복되어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동물성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가운데 식물성 단백질, 특히 콩으로 돌아가는 것은 장 건강과 면역 체계를 보호하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김민수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콩은 사람들이 매일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콩은 풍부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 리그난, 강력한 항산화 물질 등 건강에 유익한 생리활성 화합물을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콩에서 나오는 단백질은 굵은 고기처럼 콜레스테롤이나 해로운 포화지방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조리된 콩은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하면서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콩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유를 마시거나 두부를 먹고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두유에서 단백질의 흡수율은 약 65%, 두부는 70에서 75%에 불과합니다. 반면 콩을 발효시키면 전통적인 한국 음식인 청국장이나 된장처럼 발효된 콩의 경우 단백질 흡수율이 95%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발효 과정은 복잡한 단백질 체인을 소화가 용이한 짧은 펩타이드로 분해하고 동시에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는 유익한 균들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음식은 강한 냄새나 독특한 맛이 있을 수 있지만 장을 돌보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콩은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콩에 포함된 자연적인 에스트로겐 유사 화합물 덕분에 여성의 유방암과 남성의 전립선암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서 콩은 점차 많은 가정의 식탁에서 사라지고 대신 가공된 음식, 구운 고기, 튀긴 고기, 균형 잡히지 않은 패스트푸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교수는 이것이 큰 실수라고 말합니다. 콩은 단순한 대중적인 식품이 아니라 자연의 보약이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적절히 섭취하면 장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고 소화를 돕고 체중을 조절하며 몸에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동물성 단백질만을 의존하기보다는 매일 식사에 콩을 추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 발효된 된장국, 가벼운 콩찜과 같은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콩에서 나오는 식물성 단백질을 채소, 통곡물, 과일과 결합하면 건강한 식단이 되어 면역 체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콩을 먹는 것은 가난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먹는 것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자랑하며 뛰어난 영양가를 제공하는 콩은 매일 모든 가정의 식사에 포함되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체중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약물 없이 몸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자주 간과되는 것이 바로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김민수 교수에 따르면 체중 감량은 금식이나 고강도 운동에서 시작되지 않으며 우리가 먹는 방법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은 자연적인 호르몬 조절 과정을 통해 배부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위로 들어가서 그 부피의 약 2분의 3을 차지하면 위의 센서들이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약 15에서 20분 후 뇌는 레프틴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는 배부름을 느끼게 하고 식욕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먹어서 배부름 신호가 활성화되기 전에 음식이 이미 필요한 양을 초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과식하고 통제하지 못하며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우리가 습관을 바꾸고 천천히 먹고 잘 씹고 식사 시간을 최소 15에서 20분 이상 늘리면 적은 양의 음식으로도 배부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반 그릇의 밥이나 몇 조각만 먹어도 만족감을 느끼고 더 이상 음식에 대한 갈망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김민수 교수는 또한 위가 무한정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위가 과도하게 차게 되어 압력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음식이 식도로 역류하거나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먹는 것은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며 소화 효소가 충분히 작용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가스, 역류, 소화불량의 위험을 줄입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천천히 먹는 것이 질식을 방지하고 장의 부담을 줄이며 영양 흡수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을 기르는 간단한 방법은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샐러드나 생채소를 먹는 것입니다. 이들 음식은 잘 씹어야 하며 급하게 삼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잘 씹는 반응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가 위에서 첫 번째로 차지하게 되면 그 후에 먹는 밥이나 탄수화물의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복잡한 계산 없이 칼로리 섭취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많이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도 체중이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것은 바로 자주 먹는 간식, 빠른 식사, 급히 먹을 때 식사량을 조절하지 않는 것이 체중 증가의 원인입니다. 식사 속도를 변경하고 이를 몇 주 동안 지속하면 배부름을 느끼는 방법, 하루 동안의 에너지 수준, 그리고 허리둘레의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천천히 먹는 것이 금식이나 다이어트 약물처럼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자연적인 생리적 메커니즘에 따라 몸이 자연스럽게 일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한 체형과 장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금식부터 시작하지 말고 천천히 먹고 잘 씻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몸을 만들고 장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혈당을 낮추고 체중 감량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밥을 짓고 나서 냉장고에 두고 식사 전에 차게 먹는 방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밥이 식으면 안의 일부 전분이 소화 저항성 전분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적인 따뜻한 밥에 비해 소화가 더 어려운 형태의 전분이 되는 것입니다. 전분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으면 혈당이 덜 흡수되므로 식후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나 체중을 조절하는 사람에게는 똑똑한 해결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민수 교수에 따르면 고의로 차가운 밥을 먹어 소화 저항성 전분을 만든다면 이를 잘못 적용하면 장과 면역체계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화되지 않은 전분이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대장에서 이 전분은 흡수되지 않고 창내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만약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거나 갑자기 너무 많은 소화 저항성 전분을 섭취하면 발효 과정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가스, 복통, 소화불량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지어 대장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에 보관된 밥이 너무 오래되면 잘못 보관된 경우 세균에 오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 어린이 또는 소화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교수는 건강한 식습관은 소화 과정을 늦추려는 것이 아니라 소화 시스템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일부러 차가운 밥을 먹는 것보다는 현미, 오트밀, 통곡물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자연적으로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며 많은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음식들이 소장에서 적절하게 소화되어 대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식사를 하는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채소를 먹고 그 후에 밥을 먹으면 포도당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외에도 천천히 먹고 잘 씹고 적당한 양으로 나누어 먹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입니다. 밥은 아시아 음식 문화에서 전통적이고 중요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밥의 자연적인 특성을 바꾸어 혈당 흡수를 방지하려는 시도는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대신 쌀의 종류를 조정하고 요리 방법과 먹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당을 지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습관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소화 시스템과 면역 시스템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혈당 수치를 위해 장기적인 건강을 희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건강한 식습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백미 대신 현미를, 흰빵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더 거칠고 덜 정제된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현미와 통곡물은 정제된 탄수화물보다 더 많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B군,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민수 교수에 따르면 잘못된 방식으로 거친 음식을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나이가 많거나 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미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주로 껍질에 있어 제대로 씹지 않거나 잘못 조리하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감한 위를 가진 사람에게는 덜 익힌 현미나 과도한 양을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 불편함, 심지어 변비나 설사와 같은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현미 껍질에는 식이산화물 파이테이트의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철, 아연, 칼슘 등의 일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며 자주 먹을 경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미를 섭취하는 올바른 방법은 흰쌀과 현미를 번갈아가며 섭취하는 것입니다. 현미를 먹고 싶다면 조리 전에 6대 8시간 정도 물에 불려서 쌀알을 부드럽게 하고 식이산화물의 영향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흰쌀밥을 먹을 때보다 더 잘 씹고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현미를 적당량의 팥, 오트밀 혹은 흰쌀과 함께 조리하여 더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트밀, 조, 보리와 같은 통곡물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하며 생으로 먹거나 가루로 갈아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비록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소화 시스템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수 교수는 건강한 식습관의 목표는 몸을 잘 돌보는 것일 뿐 고정된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건강하게 먹는다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고기를 끊고 채소만 먹거나 매일 반드시 현미를 먹어야 한다는 규칙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연하게 자신의 몸을 듣고 각자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한 끼는 부드럽게 익힌 밥 한 그릇, 약간의 찐 생선, 몇 조각의 두부, 채소로 만든 국 한 그릇, 그리고 발효된 김치 한 접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재료들이 바로 건강한 소화 시스템과 깨끗한 장, 강한 면역 체계를 위한 기초가 되며 결국에는 약이나 병원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안전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공유를 통해 건강, 영양, 그리고 매일의 건강한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항상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기원합니다.